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금년 들어서 지금 뭐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라 발전, 나의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 대폭 개선하고 싶은 뭐 바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가에 대한 부분들 지도자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대목으로다가 나온 대목인데 차기 총선 새 인물 지금 이제 거의 60%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에요. 현역은 재당선 31%. 그래서 제발 좀 뭐 몇 선을 했느니 전문성 있느니 이런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전문성? 뭐 몇 번 해먹었다. 뭐 3선 중진, 뭐 4선 중진 그게 중요하나요? 근데 마치 막 엄청난 업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데 거기다가 뭐 몇 번 해먹었다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커요. 그래서 지금 한번 깃발 꽂으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도 한 3번만 하면 나가자. 도지사, 시장도 3번씩 하면 나가는데 그것도 12년인데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바뀌는 게 없는데 그리고 서민들은 어려운데 그들은 월급 연봉 올려가면서 1억 2천, 3천 지금 거의 왕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이거 지금 맞는 거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지하철 뭐 버스 요금 또 전기 수도세 다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저출산 예산 1,000만 원 지금 주고 그 애 낳을 것 같냐?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민노총에 대한 강경 대응 이걸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단 여야 간의 대결은 있죠. 근데 인식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지금 니네가 불리한 거는 왜 수사 안 하냐 이런 욕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 다 손대서 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민주무당층 새인물 교체 여론 62%. 민주당 같은 경우 훨씬은 아니지만, 그래서 60에서 62, 67까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새 인물,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죠.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 어제 보니까 정청래, 한동훈, 둘이 또 붙었던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첨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대한 부분으로 시간 끌릴 때가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고 어떻게 되면은 서민들이 애를 낳고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찌됐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무서운 국가가 이제 인도인데 수학과학을 키우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반도체 만들어야 되고요. 전기차, 제약바이오 끌어가야 된다. 우주항공, 국방까지. 그러면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의대만 가려고 해요. 스카이 대학 떨어지면은 지방의대로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의대 쪽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지난번 정원 늘린다라고 하니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했죠. 그래서 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구제가 됐는데 이제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늘리면은 다른 데는 또 더 안 갈 텐데 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 줄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너무도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윤석열 지금 국정 수행에 대한 부분들 긍정이 상당히 올랐어요. 20%대였는데 부정이 48%. 그래도 높죠. 과반 거의 과반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결단력과 추진력 이제 확실히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해 파고 들어가 이제 그런 거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 측근이 있어야 되죠.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검사 출신 인사를 해놔가지고 이런 조직력도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부정평가 중에 경제와 민생이 떨어진다. 이게 1등이에요. 그리고 직무 태도 너무 왕이다 라는 부분인 것 같고 다양하게 청취 부족,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라는 부분들 인사 문제, 최측근들, 검사들만 앉혀있다. 경험 부족, 이거는 뭐 뼈 때리는 말이죠. 그냥 뭐 60일 만에 된 거니까.
외교 안보, 이것도 지금 각국 정상 간에, 지금 활발하게 뭘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 민생이죠. 그래서 지금 공청 잡음이 있는데, 그만하고, 일단은, 서민의 삶을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맘카페라든지, 일단 워킹맘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이 지금 저출산 그쪽 가 있죠. 그런데 이런 대책으로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정말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앉아서 이제 들어간 생각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데, 그래서 정말 큰일입니다. 애가 없어서 지금 큰일인데, 그래서 지금 뭐 쌍둥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야 된다. 0.5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 사람이 살지 않는 나라,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 지금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수도권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부산이 지금 그런 이슈가 가장 크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크죠. 캘리포니아 대기천 현상으로 폭우 폭설 새해 맞이에 대한 이슈인데 앞으로 지금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한 달 전인가요? 눈폭탄 내려가지고 채설자가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폭탄에 대한 부분들. 고산지대는 폭설, 시에라 네바다 눈폭풍, 3년 감옥 끝에 폭우, 샌프란시스코 일단 홍수, 뭐 이런 식이에요. 극단적인, 이런, 공포감, 자연재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거의 뭐 1m까지 덕유산, 지금 눈 쌓이고 이랬던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위태롭다라는 건데 이걸 잡기 위해서는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열대로 더 빠르게 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또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대목이고 WHO 중국의 코로나 확산 정보 공유하고 변이 분석 강화하라. 이게 지금 작년에 어제 얘기죠.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일단 지금 사무총장 거부로 예수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슈가 주고들면 잘 안 났었는데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코로나가 다시 중국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건 아닌지 이 공포감 이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주식에 모든 걸 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백신 치료제가 또 터질 수가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유전체 염기 서열 입원 사망 수치를 포함한 코로나 관련한 상황, 60세 이상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현황 등의 정보를 중요성 강조했다. 이런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진화에 관한 기술자문 그룹 회의에서 염기 서열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또 크다라는 부분이죠.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새로운 걸 또 개발을 해나가야 된다. 대응해야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막지도 못하고 오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돈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또 이슈가 크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끌어가야 된다.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지는데 서툰 푸틴 전쟁 장기화의 소외감 깊어졌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면은 현타가 깊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동자 풀린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중국과 인도도 왕따를 시키고 내부 엘리트들도 의견차. 푸틴 스스로 어떤 행동 취해야 될지 몰라 그것이 막상.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기대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제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이 지금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사람, 이제 사랑, 정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푸틴이 뭐 가져가고 있는 기밀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또 몸에 암이 있는지, 파킨슨병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언젠간 죽을 텐데, 지금 70 먹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죽였죠? 이 업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너무 크다. 그래서 푸틴의 업보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로 쭉 적어봐도, 엄청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푸틴의 업보, 히틀러 업보, 또 이제 뭐, 빛나덴 뭐 이런 것들 독재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업보.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일단 전쟁에 대한 이슈가 크고 푸틴은 현타가 왔다. 내부적으로도 일단 지도자를 바꾸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금년도 이제는 이제 징글징글하니까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일단은 변한 기조는 없는데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1월 1일 새로운 모양으로 시작하기 아주 좋은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활기차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